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여기 함께 자리하고 있는 분은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박클럽 리딩에 집중을 하고 유튜브 촬영은 옆에 있는 박 팀장이 저 대신 영상 촬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주말 즉 토요일이나 혹은 일요일 영상 촬영은 총체적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은 제가 엄선하여 추천한 종목을 대신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박 팀장님, 우리 대방들에게 혹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대박님들 반갑습니다.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팀장입니다.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에는 약사님께서 엄선 추천한 종목과 중요한 사항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영상 촬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박남 박약사 채널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11월 13일 목요일, 오늘 수능날이네요. 여러분들 시장이 1시간 늦게 열리고 1시간 늦게 또 마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 아무래도 수능날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벤트이고 가장 세계적인 큰 시험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우리 직장인들과 투자자들이 좀 양해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날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애매하죠. 약간 오늘은 좀 약간 숨고르기 하는, 관망하는 그런 어떤 장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 뉴욕 증시가 지금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어제. 그래서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기술주 중심,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좀 영향력이 많은데, 그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했고, 업종별로는 이제 셧다운 해제에 따른 소비 확대 기대감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좀 품목별로,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오늘은 조금 그나마 지금 오후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약간 우리 연기금 님들께서 방어를 좀 해줘요. 오늘은 좀 외국인들도 개인도 같이 이제 매도세가 이어지는 하루인데, 연기금이 좀 방어를 하면서 그래도 양전을 하고 좀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장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 파생 상품의 그런 옵션 만기일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변동성 유의가 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조금 움직임 없이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흐름,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큰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시장 흐름 이후에는 보시면은 항상 이제 위아래로 결국은 시장 흐름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오늘 움직인 시장에서는 정고점을 돌파하냐,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냐, 좀 어떤 방향성이 좀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슈 테마 점검이라든지 수급과 종목 선정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이제 주요 시장 이슈들, 어떤 섹터들의 이슈들이 있는지, 글로벌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큐리오시스가 신규 상장을 했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좀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애매하고, 올라가는 것도 뭐만 올라갔어요. 하이닉스 주도의 어떤 올라가는 종목, 다른 종목들은 다 빠지는 시장이잖아요. 되게 시장이 좋아 보여도.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바이오주로 쏠린다. 바이오주가 아직까지, 물론 요 근래 들어서 국내 제약사들의 어떤 임상,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진출, 또 어떤
공동 연구라든지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확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 바이오 섹터는 조금 그 단타성, 이 테마성,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박 약사님이나 저도 이견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주들이 조금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애매할 때 좀 단기로 공략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들은 보유예수 기간도 있고,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기 때문에 이 엄청난 거래량과 주가 변동성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단타쟁이들이 좀 많이 몰리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은 뭐 거래가 할 수도 없어요. 저번에도 이쪽으로 좀 종목이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따따블, 그러니까 공모가가 22,000원인데 지금 보시면은 종목을 좀 보시면은 큐리오시스, 예, 오늘 지금 88,000원대, 그러니까 따따블 한 거죠. 따따블 오를 수 있는 만큼 최고치 올라가지고 마감이 됐다. 예, 시작부터 마감이 됐다. 거래가 안 돼요. 예, 따따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무래도 좀 풀릴 가능성이 높은데, 주식이 풀리면은 단기성으로 좀 수급을 보면서 어떻게 좀 조정이나 한번 매수점을 잡아볼 만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런 어떤 하여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뭐 예상된 거지만 셧다운이 좀 임시 예산을 하원 통과하면서 사실상 해제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게 조금 어떤 호재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 예, 옵션 만기일이었죠. 또 큰 변동성은 이변은 없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지나친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유의하면서 좀 관망하는 어떤 시장 흐름이 나온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또 신규 상장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이제 통신주면서 로봇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도 공모가가 56,800원인데 굉장히 경쟁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좀 아마 큰 활약을 하지 않을까, 예,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 지금 금요일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단기성으로 시장이 조금 애매하고 재미없을 때 좀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일 뭐 여러가지 어떤 그런 그 미국의 경제지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약간 맥파적 발언 때문에 금리를 계속 이제 인하하지 않고 아무래도 동결 또는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동결할 가능성이 좀 큰데요. 어쨌든 간에 요런 경제지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기타 뭐 3분기 보고서 제출기간입니다. 대부분의 뭐 그 상장된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금감원 공시에서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더 이상 그냥 이동수단으로 쓰면 아니고 하나의 첨단 기능,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개 있는데요. 먼저 엔트로픽이라고, 이제 미국의 굉장히 큰 뭐 스타트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큰데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이 있는데 미국 AI 인프라에 73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하겠다. 예, 요게 좀 발표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여기다 AI 인프라에 73조 원 투자하면 뭐겠어요, 여러분들? AI 데이터 센터겠죠. 데이터 센터. 예, 데이터 센터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지금 뭐 엔트로픽뿐만 아니라 뭐 MS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페이스북이죠. 그리고 엔트로픽, 예, 엔트로픽 뭐 이런 어떤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앞으로 반도체, 예, 반도체라든지 전력주, 특히 데이터 센터 하면 뭐야, 전기 엄청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전기 이런 쪽으로 많이 어떤 이슈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고, 그리고 7세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와 이거 제가 6세대 얘기가 엊그제 나온 것 같은데, 이 산업화 시대가 지나고 나서 첨단 그런 반도체 시장의 기술 발전이 기하급수적인 것 같아요. 이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의 그 GPU, 예, 블랙웰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발전하면은 요 GPU 하나에 HBM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들잖아요. 요게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여기 8개가 들어가요. 8개. 근데 이 GPU의 성능이 올라갈수록 HBM 성능도 기존 거 같은 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요것도 성능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점점 혁신적인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경쟁을 한다.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요거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어떤 상품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중단기로 70만원, 예, 오늘 조금 조정받으면서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 보는데 70만원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50만원대부터 60 뚫는다 그랬고 70 간다. 대박클럽에서도 계속 담아갔던 종목이고요.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전기차 캐즘 극복은 된 것 같아요. 사실상 예. 세계 전기차 판매가 23% 증가했답니다. 북미는 급가. 이거는 뭐 트럼프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뭐 보조금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좀 펼치면서 좀 급감한 부분이 있고,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도 그렇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전기차 캐즘은 극복되고 상승 양상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2차 전지주는 쉬는 타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 테슬라, 드디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완전 자율주행 FSD, 우리나라는 요 완전 자율주행이 아직 안 되잖아요. 이거를 지금 한국 시장에 임박됐다. 테슬라 공식 계정, 한국 계정에 한국 시장에 임박했다는 이슈가 올라왔어요. 물론 제한적으로 이제 처음에 베타 버전으로 해가지고 모델 S라든지 사이버트럭 곧 한국에도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이런 어떤 특수 차량, 이게 이제 좀 고가 차량인데 이런 차량에만 좀 적용을 시켜서 미국산 차량에 적용을 해서 하드웨어 4, 예, 하드웨어 4에 적용된 차량에만 일부 일단 FSD를 풀겠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앞으로는 여러분들 자율주행 차들이 이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테슬라에서 지금 테슬라에서 미국이랑 중국에만 풀었는데 한국에도 베타 버전을 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반 버전도 앞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마 진행되면 제가 봤을 때 관련주들 이거 엄청난 어떤 효과들 볼 것 같은데, 이 뉴스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좀 꾸준히 눈여겨보고 저도 주시하면서 이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테슬라가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접촉 중이다. 테슬라가 되게 특이해요. 자동차 회사인데 얘네는 보통 자동차 회사가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받아 가지고 이제 협력업체라 공급받아 가지고 이제 결속을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지가 직접 다 해먹으려고 그래요. 반도체도 자기가 이제 AI 반도체 만들고 배터리까지 이제 자기가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좀 접촉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뉴스가 터지면은 2차 전지에 대한 또 붐이 한번 더 테슬라 효과가 나면서 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이슈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최대 60조 규모의 캐나다, 얼마 전에 캐나다 총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잠수함 구경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잠수함 그런 수주에 대한 수주전, 이게 좀 띄어쓰기 잘못된 수주전이 개막했다. 이제 한국과 독일 지금 우리가 경쟁을 붙기 때문에 60조 규모예요. 여러분들 엄청나죠.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거의 500조, 물론 요즘엔 슈퍼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700조 가까이 가는데 거의 10분의 1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 1년치에. 그런 대규모의 수주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 최종 사업자가 뭐 선정될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여기 우리나라가 된다면은 중공업 관련주라든지 잠수함 관련된 이런 어떤 종목들이 테마별로 굉장히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시장, 이런 이슈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 어쨌든 간에 이슈들이 뭐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요. 시장이 옵션 만기를 따라서 애매한데 어쨌든 미국의 뭐 셧다운 해소라든 어떤 이슈가 있고 긍정적 이슈가 있고 국제 유가 하락, 유가 하락이 있습니다. 이제 오펙에서 아무래도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아니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다면서 국제 유가가 4%, WTI 뭐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 4%, 뭐 브렌트유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하락하는 모습 보였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물가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조금 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좀 어떤 긍정적 이슈로 작용하는데, 대신에 한국은행의 매파적 발언,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요. 지금 1470원? 지금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각한데,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재라든지 그리고 AI 거품론,
그리고 지금 B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가 여러분들 26조래요. 그러니까 증권사에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잔고가 26조라고요. 5개월 만에 8조 원 증가했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주가 폭락하면은 여기에 하락 슈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요거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있다는 거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가야 되고, 어쨌든 시장 주도는 하이닉스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애매한 시장이기 때문에 바이오라든지 뭐 신규 상장주 요런 어떤 종목들을 좀 전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박클럽에서 어제 오늘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했냐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먼저 한번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실제로 유튜브 영상 하면서 추천주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먼저 DB하이텍. 예, DB하이텍을 우리가 이제 그때 유튜브 촬영을 하기 전에 뭐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굉장히 좋아요. 이런 고점 뚫을 때는 날라간다 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5일선 버티면은 날라가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꼬꾸라지면 어떻게 돼요? 와, 꼬꾸라지니까 더 싸졌네. 신고가 눌림목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돼요. 예, 올라가고 5일선 11선 옆으로 횡보하거나 버텼을 때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간다. 이거 뭐 수십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담아서 우리가 계속 끌고 갑니다. 11일날 당일 매도도 진행했고 12일날 어저께 수요일에도 또 수익 매도, 어저께 여기 오늘은 좀 조정받는데 여기서 슈팅 나오면서 신고가 찍을 때 매도 진행을 했고요. 대덕전자도 이거 쇼츠 영상에도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쇼츠 영상 한번 보세요. 바쁘신 분들 위해서 쇼츠 영상도 찍고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면 됐고, 대덕전자도 우리가 11일날 이 자리 이거 유튜브 추천해도 드렸어요. 이 자리 들어가가지고 정확히 어제 고점 슈팅 나왔어요. 지금 7%, 8%까지 올라갔어요. 8.8%까지. 그래서 수익이 나와가지고 어저께 깔끔하게 분할 매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 보유 중입니다. 조정 중이지만 요 5일선 버티고 있죠. 예, 여기서 이렇게 확 거꾸로지면 안 돼요. 요 최소한 요 10일 2차 방어선, 2차 방어선까지는 버텨줘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 증가로 판가 인상 단행하면서 수익성도 올라간 종목이어서 이렇게 수익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D&D 파마텍 시장이 조금 복잡할 때는 바이오주를 여러분들 1박 2일 코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들어가는 거 유효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이런 바이오주들을 조금 단기성으로, 이거는 이제 오늘 들어가서 오늘 매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봐봐요, 꼬리 달고 위에서, 그러니까 단기기 때문에 요 개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게 되게 빨리 올라갔다 빨리 떨어졌다 이래요. 예, 바이오주들의 특징입니다. 아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요 초반에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요 고점 찍을 때 여기서 정확히 매도를 해가지고 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봤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매매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DB하이텍, 대덕전자, D&D 파마, 그리고 하이닉스, 뭐 요런 종목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담아가면서 올라가는 종목, 이렇게 꾸준히 가져가고, 단기로 바이오주라든지 그런 반도체 소부장주들 접근하면서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고 있고요. 약사님이, 박약사님이 직접 이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런 두 트랙, 단기로 짜냐 스윙으로 짜냐, 이렇게 두 트랙으로 해가지고 가져가야 돼요. 예, 지금 시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선별이 중요하다. 그래서 박약선님이 이런 어떤 종목별 선별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조금 수익을 내가 그래도 지금 시장에 20% 이상 내야죠. 솔직히 여기서 뭐 3%, 5% 깔짝깔짝 내면 안 돼요. 20% 이상 좀 강하게 갈만한 종목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주셔가지고 좀 도움 받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좀 재밌게 수익 매매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종목들을 조금 유망하게 보냐,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볼게요. 먼저 박약선님 추천주인데요, 펩트론. 박약선님 첫 번째 추천주로는 펩트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펩트론 보시면, 차트 보시면 조금 특이하죠.
기존의 이제 약사님 같은 경우에 항상 올라가서 여기서 빠지지 않고 횡보하거나 버티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짰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조금 이제 밑으로 하향하다가 요걸 뚫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펩트론이. 근데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 일라일릴리아 오토 인젝터 등 공동 연구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오토 인젝터가 주사 바늘로 우리가 일일이 뭐 찔러가지고 그런 어떤 주사를 넣는 게 아니라 이게 버튼식이라고 해요. 굉장히 공포감이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주사를 맞을 때 버튼식으로 맞는다면. 근데 저도 이런 주사를 맞아보진 않았지만, 특히 당뇨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한테 굉장히 어떤 큰 효과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비만 치료 관련해 가지고 비만 당뇨 후보 물질이 장기 지속형으로 지금 개발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비만 치료제를 주사를 먹던 경구용으로 복용을 하던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거 좀 힘들잖아요. 약을 먹어도 맨날 먹고 일주일마다 먹고 이러면. 근데 이거를 장기 한 번 복용하면 효과가 오래 가는 거예요. 한 달에서 몇 달 이렇게 복용하는 또는 주사로 맞는 그런 약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어떤 장기 지속형 비만 당뇨 후보 물질을 개발한다, 이런 소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호재로 굉장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과거에는 약 효과만 우리가 중점으로 봤다면은 지금은 단순히 효과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편리하게 이것을 복용을 하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 약 효과가 오래 가느냐, 이런 것들까지 좀 소비자들이 좀 판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성까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제약사 어쨌든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재료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런 제약주들은 조금 단타성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가는 여기에 매물대들이 좀 많이 쏠려 있습니다. 특히 요 32만원대의 좀 매물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여러분들 강하게 뚫는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 여기서 만약 꼬꾸라지면 안 돼요. 여기서 강하게 눌러서, 그러니까 눌리지 않고 뚫는 모습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강하게 뚫리면 그냥 신고가 나 가려고 아예 안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펩트론, 지금 같은 시장의 바이오주들, 비만 치료제주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박약사님 두 번째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게 지금 보면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아마 이제 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슈팅이 되면 투자 경고 종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위험한 종목을 무조건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코리아 서키트는 지금 D램과 낸드 플래시 패키징 공정에 필요한 그런 어떤 기판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혜주예요. 근데 지금 D램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가 인상이라든지 직접적인 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 종목이 영풍 계열사예요. 최대 주주가 영풍이에요. 영풍 아시죠? 예, 그 비철금속 재련회사잖아요. 얼마 전에 고려아연이랑 막 지분 싸움하고 난리 막 개차반 났던 그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 영풍의 어쨌든 간에 최대 지주다, 이 영풍이. 그래서 영풍 같은 경우에 탄탄하잖아요. 최근에 중대재해법 그런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표가 구속되냐 마냐, 회사가 정지되냐 이런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회사임은 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영품의 어떤 계열사로 둔 회사다, 코리아 서키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요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이렇게 슬그머니 계속 터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요 9월달 이전과 9월달 이후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예, 9월달 이전과 9월달 이후로 나눠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3일 전에 이 부분에서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특히 오늘처럼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약했는데도 이런 날에는 좀 매수할 만도 하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종목 어쨌든 투자 경고 종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는 필요하지만,
요 5일선 지탱하면서 계속 가는지 여부를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보면 대덕전자 보면은 되게 위험했잖아요. 여기서 드렸잖아요. 여기서. 근데 다음날 뿅 하고 위로 한번 8%, 7%, 8% 또 한번 슈팅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좀 단기성으로 좀 유효한 종목이다. 어쨌든 코리아 서킷도 그런 관점으로 수급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박약선님 세 번째 종목으로는 대한전선 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 하면 이제 무슨 종목이에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 주들. 이 전선주가 사실 AI주와 엮일 줄은 뭐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요 근래 들어서 이게 갑자기 큰 수혜를 받잖아요. 아까 엔트로픽 카드, 미국의 엔트로픽도 73조 미국에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니까 우리나라 상관없겠네요? 아니죠. 해저 케이블 깔 수 있는 기업 몇 개 없어요. 대한전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나오면은 여기에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대한전선도 또 재밌어요. 이 대한전선 여러분들 보시면은 얘의 최대 지주가 호반이에요. 호반. 호반건설 아시죠? 호반입니다. 호반. 그러니까 대주주가 좀 탄탄해요. 이 기업도. 대한전선 하면 뭐 LS전선 뭐 전신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호반입니다. 호반. 건설 호반. 그래서 굉장히 탄탄하다, 대주주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 기관이 오늘 엄청나게 최근 들어 사들이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사실 외국인이 뭐 사는 기업들 많아요. 외국인 사는 기업은 무조건 올라가냐?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 절대 안 납니다. 근데 오늘처럼 외국인이 매도를 하잖아요. 지금 연기금이 버텨주는 시장이에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외국인이 사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색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 대한전선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고, 이렇게 위에 꼬리가 달리잖아요. 위에 꼬리가 달리고 조정받잖아요. 근데 위에 꼬리가 달렸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야, 너무 올라가서 나 더 이상 여기서는 못 버틴다. 여기 수익 보고 파는 애들, 위에서 파는 애들 전부 요 매도세가 떼우기 때문에 나 이 정도면 이제 수익 청산하고 이제 그만 나가겠다, 이런 어떤 이벤트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받을 때 못 버티고 꼬꾸라집니다. 근데 더 올려야 되는데 개미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고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우리 쉬다 가자, 이런 어떤 두 번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소폭 조정을 받다가도 5일선, 못해도 여기 11선 버티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전고점인 28,000원 이상 다시 한번 슈팅 나오면서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종목은 재료도 좋죠. AI 데이터 센터 재료도 좋고요. 그리고 대주주도 좋아요. 대주주도 탄탄하지. 거기에다가 수급에다가 차트 흐름까지 좋아요.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대한전선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꾸준하게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박약사님 세 번째 추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시장이,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요즘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 올라가는데 나는 손실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의외로 손실나는 비중도 많고, 거기에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비투로 내가지고 손실이 좀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가는 종목을 잡아야 돼요. 가는 종목. 그래서 이런 가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는 지금 대박클럽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래 가입 문의, 문자 주셔가지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문자 주셔가지고 좀 큰 도움 받고 좀 시장에서 돈 좀 벌어 가세요.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는데 잘만 매매하면 정말 쉬운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좀 크게 돈 벌고 살아남으면서 이런 시장에 여러분들 좀 수익 많이 내는 그런 모습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마치고요. 여러분들 또 오늘 시장 옵션 만기일인데 마무리 마감 잘 하시고, 또 전반적인 주식시장 흐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대박난 박에서 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